자, 반갑습니다. 자, 대방전기통신학원의 박순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통신설비 기능장 2019년 대비해서 나온 교재와 그리고 2018년에 나왔던 문제들 몇 가지들 추려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신설비 기능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들, 2019년에는 새롭게 바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필기시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느 부분이 삭제됐다라고 해서 걔가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자, A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면 어떻게 B 파트 속에 A가 붙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거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에도 필기시험 보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공부에 대해서 통신 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 통신 쪽으로 공부를 예전에 좀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2019년 신간 나온 아마 교재를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다가 어떻게 해요? 나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교재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러면 빨리 어떻게 강의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교재는 지금 현재 뭐 사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교재는 어떻게? 자, 이론편과 기출편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 같은 경우는 이론을 지금 현재 뭐 파트를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제가 목차 같은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보통신 및 통신선로 파트, 그리고 무선통신이나 통신설비, 공업경영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2019년 신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보안 파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정보보안이라는 우리 부록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보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어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보안 파트도 공부를 조금 더 해두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정보보안 파트가 조금 더 추가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자, 이론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해서 뭐 문제를 그때서 본다. 그건 잘못된 공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유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론 파트를 공부하면 기출편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편을 보시게 되면 기출편은 좀 전에 본 어떻게 목차 그대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 및 통신선로, 무선통신, 뭐 통신설비 뭐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지금 현재 15년부터 해서 18년까지 60문항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설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어떻게 이제 시험을 보러 가면 파트 구분 없이 6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15, 16, 17, 18, 4개년도 거는 그냥 그대로 실어뒀고, 그러면 선생님,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14년, 13년, 12년 뭐 이런 문제는 없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이 속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12년 몇 회, 13년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각 단원 속에 중복되는 문제들을 조금 삭제를 해가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식부터 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이제 제 설명을 들을 거는, 자, 첫 번째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 방법을 잘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30문제 기준으로 해서 이쪽 저쪽 소위 말해 28개, 29개 막 이렇게 맞으시는 분은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신 거야.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안 하신 거고, 뭐 31개, 32개 뭐 이 정도 되신다라고 해도 찍은 개수를 좀 빼다 보면 여러분들 개수가 좀 많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34개, 35개 뭐 이 수준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다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제일 착각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만 더 맞추면, 하나만 잘 찍었으면.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흘러갔어. 버스는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다시 하셔야 돼. 다시.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시험에도 어떻게 해요? 또 34개, 35개 그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1년
저희 시험 1년에 2번 있는 거 아시죠? 1년에 2번 있는데 그 2번을 다 봤는데 다 그렇게 떨어졌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회차에 다시 보는 거야. 다시 봤는데 합격을 했으면 당연히 좋겠죠. 좋겠는데 또 비슷하게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 맨 처음에 35개, 그 다음에 뭐 33개, 그 다음에 34개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36개를 맞춰야지 60점이라는 커트라인에 들어오는데 그 단계를 못 뛰어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못 뛰어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잡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학원에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학원에 오시면 거의 한 번에 합격해서 필기 패스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하던 방식을 제가 버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더 맞아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아니라 35개를 맞았으면 40개 이상을 목표로 가셔야 돼. 40개 이상을. 그래야지 36개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소한 40개 중반 50개. 60문항 나오니까 50문항을 목표로 달려라라고 하는데 너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최소한 45개 이상은 맞출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36개는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강의를 보시면서도 나는 딱 내 얘기야. 나 지난번에 35개였어. 그러면 만약에 독학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교재를 기존 걸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 교재를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난 강의 듣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떨어졌어. 공부를 조금만 더 했으면 됐는데 그러신 분들 다시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던 거. 그렇게 하면 합격 가능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공부 방법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자, 언제 나온 거? 18년도 4회차 나온 기출문제를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학원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공부 방법. 자, 공부 방법의 1순위가 자,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라고 적혀져 있지만 자, 그보다 1순위는 자, 공부를 하시는 요령.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자, 여기 나온 이론편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어. 자, 이론은 약간의 요약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100% 요약은 아니지만 이론 페이지만 해도 지금 현재 페이지 수가 거의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자, 요약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자세하게 서술해서 풀어 놓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책 페이지만 두꺼워져서 이론편만 해서 500페이지가 넘어가면 전부 다 막 토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좀 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론편은 300페이지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신설비 기능장 전체 내용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론편에는 300페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넣었다? 약간의 요약 같은 형식으로 넣어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론편의 파트를 보셨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 이 책을 꺼내시는 거야. 이 책. 뭐라고 있어요? 관연도 기출문제 돼 있어요. 자, 기출문제인데 자,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 16, 17, 18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앞쪽에 목차 보면 같은 단원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원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 같은 단원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자, 이론편에 있는 내용이 100% 기출문제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러진 못해요. 왜? 그러면 이론책 두께도 어떻게 이만큼 넓어져야 돼요. 많이 두꺼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편에서 부족한 부분을 기출해서 해결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해놨어요? 문제가 이렇게 실려 있으면 자, 문제 밑에 잘 안 보시겠죠? 문제 밑에 어떻게 해설이 자세히 달려 있습니다. 해설을 자세히 달아놨다는 거는 이론에서 부족한 부분들 문제 풀면서 해결 능력을 좀씩 키워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의 해설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그래서 해설 같이 보고 어떻게 모르는 거는 체크해놓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론 다 보고 기출 봐야지. 제일 안 좋은 공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론하고 기출하고 병행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공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 보면 자, 공부 방식에는 자, 첫 번째로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정해놓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규칙적인 습관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출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7시에 일어나야 돼. 왜 7시에 맨 처음 일어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한 달, 두 달, 뭐 한 달, 두 달도 안 가요. 한 3일에서 일주일만 가면 7시에 어떤 때는 그렇죠. 알람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져. 시계를 딱 봐서 6시 59분이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의 뇌라는 것은 그 시간대에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끔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는 좀 규칙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자, 오늘 2시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아, 오늘 회식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해서 내일로 미뤄야지. 그럼 내일은 몇 시간 하게 돼요? 4시간. 4시간.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2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2시간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필기. 만약에 학원 개강 때부터 오셨다라고 하면 필기 때까지 언제? 2달. 2달. 2달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 정도만 투자해서 합격을 하면 여러분들 이만한 큰 성과는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투자 시간 자체가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 거예요. 힘든데 일하고 공부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다 압니다. 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데 2시간이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이거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정 안 되면 1시간, 1시간 반이라도 꼭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어떻게 좀 쉬는 날이라든지 내가 여유 있을 때 조금 더 늘려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는 건 꼭 2시간을 해라 라는 건 아니에요. 꼭 2시간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2시간 정도의 여유를 만들 정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공부하시라는 얘기. 자, 두 번째. 자,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안 하시는 거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뭐예요? 뭐 이론편을 봤어. 예를 들어서 이론편의 파트 1을 봤어요. 자, 이론편의 파트 1을 딱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정보통신 및 통신선로에 관한 부분이 쭉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보통신과 통신선로에 관한 부분을 쭉 읽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은 아는 부분이야. 왜? 뭐 UTP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알겠고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정보통신을 해서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남아있진 않아. 이거였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상기시킬 수 있게 어떻게 나만의 요약 노트에 간략하게 기록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언제 써먹을 거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안 되는 부분 그 파트 펴놓고 만약에 노트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적으로 기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뭐예요? 요약 노트와 기출문제만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시험 1, 2주 전부터 필요한 게 요약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를 하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두세요. 왜? 너무 방대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기가 싫어. 왜? 그럴 바에는 뭐예요? 그럴 바에 이 책을 보고 봐라, 책을.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베끼시라는 얘기가 아니야. 책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아는 것들은 내가 간략하게 뭐 보일 수 있게만 적든지 아니면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시든지 이렇게 넘기시는 거고 모르는 것들, 잘 안 외워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키워드를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노트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요약 노트 가지고 문제 풀면서 어떻게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 틀리면은 항상 또 틀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했는데 틀렸어. 그 다음에 또 갔는데 했는데 또 오답에 찍고 있어요. 그거는 정확히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 요약 정리한 노트 그 사이사이에 적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을 요약하면서 이 단원에 대해서 요약을 했으면 얘네들 공간을 충분하게 좀 넓게 두세요. 그래야지 자 문제 풀면서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도 노트에 적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
이렇게 좀 공간을 넓혀두다 보면 여러분이 빡빡하게 있는 책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부터 들어요? 어떤 느낌이 먼저 들어요? 어우 씨 읽기 싫어. 어우 토 나와. 막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백을 조금 두고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좀 더 보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편한 부분 장점 하나, 또 하나 문제를 틀렸을 때 그 파트에 대한 거 조금 더 추가해서 내가 기록하기 위해서 여유 공간을 두는 이런 센스. 그래서 여유 공간을 두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공부 시간 정해놓고 두 번째 자신만의 요약 노트를 꼭 만드세요.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복습. 또 복습이에요. 그래서 하루 분량을 내가 정해놓은 걸 공부를 했으면 자, 거기에 대한 복습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바로. 자, 바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 여러분들한테 복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자, 내가 딱 책을 폈어. 책을 폈는데 오늘은 뭐 해야지? 딱 폈는데 광통신이네. 오케이. 광에 대해서 내가 수업을 쫙쫙쫙쫙 들었어. 잘 들었다. 요약 노트도 딱 정리를 했어. 잘 들었네. 자, 복습해야지. 만약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끝나고 복습해야지 했어. 자, 그러면 자 복습을 해야 되니까 다시 앞에부터 천천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요약 노트 있잖아요. 요약 노트. 요약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하세요. 요약 노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안 되는 거 한 번쯤 암기해야 될 거 암기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암기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쌍팔년도 시절 어떻게 했어요? 막 깜지 썼어. 막 볼펜 2개, 3개 묶어서 깜지 쓰고 깜지 쓰지 마세요. 제발.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최소한 3회독, 4회독, 5회독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하루 분량 공부 후에 바로 복습을 하는데 책을 보고 깜지 쓰듯이 이렇게 책을 100개 쓰지 말고 요약 정리 해놓은 노트 있죠. 그걸 가지고 가볍게 외우면서 머릿속으로 상기시키면서 손은 글씨 안 써도 돼. 대신에 그냥 내가 어떻게 펜 없어도 되니까 손으로 끄적끄적거리면서 글씨를 내 글씨니까 알아먹겠죠. 그래서 내 글씨 보면서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복습에 대한 시간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공부 시작 전에 전날 공부한 부분을 다시 복습해라 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제가 다음날 됐으면 다음날 이제 분량이 있을 거예요. 그 분량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을 다시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뭐 하는 거야? 너무 많아 복습량이. 왜? 전날 거, 전전날 거, 뭐 2, 3일 거는 무조건 복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루 지나고 까먹고 하루 지나고 까먹고 미치겠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전날 공부한 거를 다음날 공부 시작 전에 그냥 워밍업 뭐 강의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하거나 이러실 때 워밍업 삼아서 어떻게 가볍게 요약 노트 보고 전날 본 거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공부를 시작하면 우리 뇌도 어떻게 워밍업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날 공부하는 것도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자 복습에 대한 거는 반복을 하시되 어떻게 최소한 3일 이상치는 계속해서 물고 가면서 복습해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신년이 돼서 뭐 1월 1일, 1월 2일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 자, 1월 1일 날 공부를 했다. 그러면 1월 2일 날은 1일 거 공부하셔야 돼요. 1일에 했던 거 복습하셔야 돼. 그러면 1월 3일이 됐어. 그러면 1월 3일 거 공부하시는데 어떻게 1일 거 또 복습하셔야 돼. 그러면 1월 4일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얘 버려요? 아니요. 웬만하면 이때까지는 끌고 가세요. 그러면 벌써 얘를 몇 번 본 거야? 공부하면서 한 번. 자, 이날 다시 한 번, 두 번, 이날 다시 한 번, 세 번. 이날까지 보면 4번 정도 보게 될 거예요. 4번 정도. 그러면 본인이 요약 노트에 정리해 놓은 걸 다 기억을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살짝 기억이 나실 거야. 그러면 이런 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최소한 뭐 일주일치를 다시 뭐 계속 끌고 와라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3일치, 4일치 이 정도는 다시 재복습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보통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해요? 그 전주 것까지 같이 한번 쭉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 좀 많이 할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습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만약에
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면 수업에 안 빠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업 잘 들으라고 했더니 뭐 하고 계세요? 자, 와서 자, 딱 이렇게 해놓고 수업 잘 들으라고 했더니 그렇지, 다 알아먹겠네. 잘 듣고만 있는 거야. 그런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업을 잘 들으라는 얘기는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해되는 부분 체크하거나 요약 노트에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필요한 부분 필기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따라오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본인이 가서 다시 봤을 때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필기 잘 하시고 수업 빠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듣고 있는데 아는 내용이라도 수업은 필수입니다. 수업을 필수로 들으셔야 돼. 내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공부를 했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나서 수업을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냐면 듣다 보니까 예전 기억이 나. 그렇지, 저거였어. 좋아. 베스트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저거였지? 그쵸? 그러면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로 바뀝니다. 그분 떨어집니다, 거의. 왜? 예전에 그거였지 하면 시험장 가서 틀리고 나와서 뭐예요? 시험지 딱 보고 이거였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이거지라는 걸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아는 내용이라도 어떻게 해요? 수업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수업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 얘기고. 자, 또 하나는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조시는 분들이 많아. 정말로 평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평일은 일 끝나고 와가지고 들으시는 분들하고 수업 듣다가 이래요. 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피곤은 하고 그리고 만약에 주말반으로 오셨어. 그러면 이제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일 주말이니까 전날 좀 과음을 하고 오신다거나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수업 듣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수업을 안 온 게 더 낫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럴 시간에 뭐예요? 그냥 한 30분, 1시간 쌈방에 주무시는 게 나아, 편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졸지 않기 위해서 컨디션 유지가 필수예요, 필수. 컨디션이 좋으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능력도 훨씬 빠릅니다. 난 머리가 돌인데 돌이어도 돼요. 컨디션은 공부할 컨디션을 만드시라는 얘기야. 공부할 컨디션을. 전날 너무 과음해가지고 술 냄새 풀풀풀 나면서 이거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피곤하다. 자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어. 아니면 집에서 우리 토끼 같은 어떻게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 자식들한테 뭐예요? 끝나고 잘해주시면 돼요. 끝나고 약속하고 잘해주시면 되고 와 계실 때는 일단 나를 생각하시는 거야. 나를. 왜? 내가 잘 돼야지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내 와이프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생기겠죠. 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장이 아니실 수도 있죠. 가장이 아니시면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가 잘 돼야지 내 주변이 같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시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얘기니까 자, 오셨을 때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유지 같은 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더더욱 여러분이 중요시 하셔야 될 거. 컨디션 필수예요. 안 되면 뭐예요? 시중에 나오는 그런 거라도 하나 드세요. 자, 농담이었고요. 아직의 그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자, 교재 없으신 분들은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거고 자, 18년도 문제를 같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는 문제는 자, 교재는 나와 있으니까 교재 있으신 분은 18년도 문제 집어보시면 되고 자, 교재 같은 경우는 2번 문제예요. 자, 2번 문제인데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전자교환의 망형 회선망에서 자, 60개의 장소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총 전송로는 몇 회선이 되는가? 자, 이런 문제 너무 많이 봤죠. 예전에 제가 문제풀이 같은 샘플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업로딩 시켜 드렸거나 이런 문제들 이런 거 한 번쯤 띄워드린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자,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망형이라는 얘기예요. 망형. 그래서 우리 망형이다. 자, 망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근거리 통신망에서 토폴로지 속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뭘 알고 있어야 돼? 망형에서 회선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결국 이 문제예요. 그래서 회선망에서 60개의 장소를 어떻게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총 전송로는 몇 회선이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망형에서 회선수는 어떻게 구해요? 자, 회선수는 자 2분의 어떻게 n 곱하기 n-1개로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n은 당연히 수치가 하나밖에 없죠. 자, n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드를 얘기하죠. 노드. 그래서 망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 UTP나 이런 걸로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1대1로 다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빠졌고. 자, 이렇게 1대1로 연결돼 있는 걸 우리 망형 토폴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자교환에서 망형 회선망에서 60개의 장소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총 전송로는 몇 회선이 되는가? 라고 하면 2분의 n 곱하기 n-1개로 구하면 되겠다. 자, 만약에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 많이 나오면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죠. 자, 60개를 그려놓고 어떻게 선으로 다 각각 잇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자, 이런 거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자, 최종적으로 구하면 자, 60 곱하기 자, 60-1이니까 59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날라가고 얘 30이 남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90개는 넘어가고 535, 59, 45, 535, 39, 27. 일단 10단위가 7자래. 결국 1770개라는 얘기죠. 자,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많이 봤던 문제고 지금도 출제가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자,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 뭘 갖고 갈 수 있다? 공학용 계산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내가 확실하더라도 어떻게 계산기 한번 또 두들겨 보세요. 왜? 내가 시험장 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떻게 그날 감기 기운 있어. 막 계산을 했는데 뭐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수치 중에 하나가 딱 맞아 떨어졌어. 계산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손으로 막 이상하게 풀어놨어. 그러면 주는 문제 틀린 거예요. 주는 문제 틀리시면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기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 18년도 4회차 자, 2번 문제에 실려 있었네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다음 문제를 봤더니 자, 문제 뭐 책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기출문제 8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자, 직렬 전송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자, 전송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전송 방식에 관한 문제. 자, 직렬 전송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어떻게?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는 자, 직렬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비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죠. 병렬이 있겠죠, 병렬. 그래서 직병렬 우리 이러죠. 그러면 직렬이 있으면 병렬이 있는 거야. 아빠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대비되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렬 전송 방식이다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 병렬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고 떠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못하는 거, 직렬 전송 방식인데 직렬에 대한 게 병렬하고 뭔 차이인지를 몰라 아예.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그림 같은 걸 떠올리세요. 그림 같은 거. 자, 직렬 전송은 자, 각각의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자,
병렬은 어떻게 연결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자, 이렇게 파생을 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병렬로 또 파생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파생이 되겠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노드가 됐네요. 자, 단계는 얘를 스타트 1단계라고 하면 2단계, 3단계까지 가는데 벌써 3단계까지 왔는데 몇 개예요? 9개의 노드가 달렸어요. 자, 근데 직렬 같은 경우는 자,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자, 5개 노드를 연결하는데 어떻게 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가는 거야. 5단계. 자, 5단계까지 갔다. 별로 효율적이진 않다.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문제를 읽어볼까요? 자, 채택하는 이유래요. 자, 채택하는 이유래. 하는 이유. 자, 직렬 전송 방식. 자, 문제에서도 잘 보셔야 될 거. 장점은, 단점은 이런 것들 잘 구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 그림을 넣고 봤을 때, 자, 근거리에 전송을 하려면 누가 더 좋아요? 보시면. 쌤, 이래봤자 얼마 안 되는데요. 자, 노드가 1km씩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노드를 연결하려면 자, 여기까지 1km, 2km, 3km, 4km를 가야 되네. 얘가 정보를 받으려면 4km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4km를 가야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정보를 뿌리려고 해요. 자, 얘가 뿌려주는 놈이야. 그러면 자, 뒤에 4개가 받아요. 자, 얘는 어떻게? 바로 받기 때문에 1km면 다 받네요. 맞죠? 자, 그러면 근거리 전송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 누가 더 좋다는 얘기야? 병렬 전송 방식이 더 좋다는 얘기야. 자, 다음. 자, 오류 검출 및 정정이 쉽기 때문이다. 자,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자, 어떻게? 내가 뭐야? 나 오늘 아침에 밥 먹고 똥 싸고 뭐하고 나왔어. 자, 한 5가지를 제가 열거했어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나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이프한테 뭐 뽀뽀를 해줬어. 그리고 나서 뭐 했어? 자, 씻으러 갔어. 자, 씻다 보니까 뭐 했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어. 자, 용변 보고 나와서 내가 밥 먹으려고 했더니 밥 먹을 수가 없어서 뭐 했어요? 나 빨래를 먼저 돌리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대. 자, 이 순서를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을 합니다. 자,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전달을 했어. B라는 사람한테 또 전달을 해줘. 자, D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 우리 이거 알죠? 예전에 우리 쇼 프로 중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뭔지 궁금하시면 찾아보면 돼요. 인터넷에. 자, 거기에서 뭐 방대방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헤드셋을 쓰고 입모양으로 뻥긋뻥긋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자, 결국은 얘네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정보는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자, 그러면 단계를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오류 검출 및 정정이 쉽다라고 하는 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쉬울까요, 과연? 아니면은 자, 여기에서 한 단계만 쭉 넘어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쉬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렬이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자, 2번에 대한 내용도 자, 직렬 전송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3번을 보게 되면 자, 회선의 설치 비용이 경제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선의 설치 비용이 경제적이래요. 이게 싸나? 저게 싸나? 뭔지 모르겠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자, 회선의 설치 비용이 경제적이. 자, 얘한테 10명을 이어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자, 중간에 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달고 가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뜨려 주려면 어떻게 해요? 쫙쫙쫙쫙 묻어갈 식으로 계속 패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선 설치 비용 자체는 경제적이다. 자,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직렬 전송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4번 보면 직병렬 변환기가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직병렬 변환기가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이
간단하다. 자, 얘는 직병렬 변환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자, 얘는 지금 현재 연결은 뭘로 돼 있어요? 다직렬이야, 다직렬. 그러면 병렬로 날아가거나 병렬로 와야 될 거에 대한 거는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자, 얘를 가지고 봐요. 얘를 가지고 봐요. 자, 얘 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얘는 직병렬 연결이 돼 있죠. 맞죠? 맞잖아. 그래서 얘는 직병렬 변환회로가 당연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야. 얘는 직렬도 연결되고 병렬도 연결돼. 자, 직렬은 안 보여요, 쌤.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하나 보세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쉽겠죠? 어떻게? 자, 얘는 직렬, 얘들은 이렇게 연결되면 병렬. 맞죠? 그러면 얘는 직병렬이 다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직병렬 변환기가 어떻다? 얘 같은 경우는 직병렬 변환기가 뭐 굳굳이 얘 같은 경우는 굳굳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굳굳이 뭐 필요하다라는 멘트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직병렬 변환기가 필수로 있어야 된다. 왜? 기본적으로 직렬이기 때문에 병렬에 대한 게 필요했을 때 직병렬 변환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전송 방식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문제. 그래서 시험장에서 컨디션 안 좋으면 이런 문제들은 맨 처음에 들을 때는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장 가서 내 컨디션이 다운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요? 틀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제가 많은 걸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간단하게 한 4-5개 정도만 봐드릴 거야.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자, UTP 케이블에 대한 얘기네요. 통신 선로 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자, 24번에 나와 있는 문제네요. 24번에 나와 있는 문제. 자, UTP 케이블을 이용해서 기가빗 이더넷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표준 규격이다. 자, 결국 기가빗 이더넷. 자, 기가빗 이더넷. 자, 기가빗 이더넷이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 자체에서 헷갈릴 건 없겠네요. 우리 규격은 자, 802의 규약인데 자, 그 중에서 3번을 쓰고 있죠. I802.3이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자, 1, 2, 3, 4 봤더니 전부 다 802.3, 802.3, 802.3, 802.3이에요. 결국에 뒤에 나오는 문자가 구분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정답부터 찾고 들어갑니다. 자, 정답을 찾으면 자, 앞에 IEEE는 안 쓰겠습니다. 802.3 AB. 자, 얘가 우리 기가빗 이더넷의 자, 표준입니다. 표준. 이거는 자, 99년에 제정이 된 거고요. 자, 기가빗 이더넷의 표준이다라고 해서 자, 표현을 하면 100베이스 아니 100일 1000베이스 T로 표현을 합니다. 자, 1000이라는 거는 우리 메가bps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가라는 얘기예요. 1기가의 자, 베이스밴드 방식의 트위스트 페어 우리 이더넷 규약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로 기억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거. 자, 다른 걸 다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U, Z 그리고 얘는 A 두 자리야. 자, 근데 얘도 자, 두 자리인데 앞에 A를 쓰고 자, 뒤에 처음으로 두 자리 나온 놈이야. 그래서 AA가 아닌 AB 알파벳 AB 순이죠. 두 자리. 첫 번째 두 자리 같죠? A 말고 AB 연달아서. 자, 얘가
우리 기가빗 이더넷의 표준이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자, 두 자리가 나오기 전을 보면 뭐가 있어요? 자, 802.3에 Z가 있네. 자, 여기 있죠, Z. 자, 얘 같은 경우는 광 케이블 얘기합니다. 광 케이블. 그래서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자, 광 케이블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떻게? 베이스인데 자, 광 케이블은 X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1000 베이스 X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IEEE의 802.3U다. 802.3A이다 라고 하는데 자, A는 자, B보다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높아졌잖아. 자, 높아졌기 때문에 얘는 10기가야. 10기가. 얘는 10기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기가. 자, 그러면 U는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인데 어떻게 아래로 쭉 빠졌어. 쭉 빠졌어. 그러면 U 같은 경우는 100Mbps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100Mbps.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자,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셔도 이런 거는 잘 안 외우고 있죠. 대신에 기본적으로 광이 Z다. G라고 얘기하죠. G다. 그리고 어떻게 기본 기가빗이 A, B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분은 맞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학문적으로 우리 선로를 공부하지 않으시면은 뭐 틀리기 좋은 문제겠죠. 왜? 단순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 암기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쌤? A부터 A, B, C, D, E, F, G 다 외워야 돼요. 우리 그거 언제 다 외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번엔 광에 관한 문제네요. 자,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교재에서 보게 되면 자, 39번 문제를 제가 빼왔네요. 자, 다음 광섬유의 손실 중에서 자, 고유 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는 말만 잘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다는 문제예요. 자, 고유 손실. 자, 고유 무슨 얘기예요? 고유며 원래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해석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고유 고유명사 그러잖아 우리. 뭐예요? 걔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손실은 손실인데 어떻게 고유하게 쥐고 있는 놈이야. 자, 그러면 흡수 손실, 접속 손실, 마이크로 밴딩, 찌그러짐에 의한 손실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가지고는 답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자, 고유 손실이다라고 하면 자, 접속된 손실이 고유 손실일까요? 아니야. 접속을 했다라는 거는 고유하게 갖고 있는 손실이 아니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자, 접속 손실에 대한 건 고유 손실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러면 찌그러짐에 의한 손실, 찌그러뜨린 손실이야. 얘를 찌그러뜨렸어, 지시봉을. 그러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손실이에요? 아니야. 얘도 고유 손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2번, 4번의 답은 절대 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가서도 푸는 요령을 조금 알려드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모르겠어도 절대 이쪽에는 답이 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흡수 손실 아니면 마이크로 밴딩 손실인데 자, 5대5의 확률입니다. 자, 5대5의 확률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어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알 거야. 자, 뭐가 있어요? 밴딩이 있어. 밴딩 뭐예요? 밴딩. 야, 밴딩 좀 해라. 무슨 얘기야? 좀 구부려라. 밴딩 됐다. 구부려졌다. 라는 얘기예요. 밴딩 구부리다라는 뜻이야. 자, 구부림에 의한 손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마이크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커? 아니면 작아요? 크다, 작다라는 느낌이야. 작다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마이크로 밴딩이라는 거 뭐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리는데, 자, 마이크로 밴딩 손실이다. 결국은 구부림 손실이고, 자, 마이크로면 조금 미세한 구부림이겠죠. 광섬유는 어떻게 구부림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구부림에도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구부림 손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어떻게 돼요? 틀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흡수 손실. 일반적으로 우리 OH-이온에 의한 흡수 손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힘들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아무리 안 하고 내가 공부를 안 했더라도 시험장 가서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자, 그래서 자, 간략하게 답 찾는 거를 조금 알려드렸고요. 왜? 시험장 가서 모른다고 여러분들 막 찍으시면 확률은 더 떨어져요. 왜? 자, 보기는 4개인데 4분의 1의 확률이면 25%예요. 근데 좀 전에 이렇게 제끼고 본다라고 하면 확률은 올라갑니다. 준비한 문제가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어쨌거나 자, 기출문제 18년도 4회차 기출문제 한 4-5개 정도 풀어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도 항상 여러분들 뭘 하시느냐? 특히나 기출문제만 막 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문제만 보고 뭐 답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일 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해설 나와 있는 거 종이 같은 거 살짝 접어서 이렇게 가리시면서 문제 하나 풀고 어떻게 1, 2, 3, 4번을 보고 웬만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답 맞았나 보지 말고 어떻게 답은 접어놓은 거에 쓰세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덮을 거 아니죠? 기출문제 한 번 보고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빈 백지 A4 같은 걸로 접어놓고 얘들 내려가면서 답 거기에 쓰고 어떻게 답은 밑에서 매칭 시켜보고 넘어가고 매칭 시켜보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설 꼭 가리고 보세요. 해설을 일부러 여러분들 따로 실어드리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시기 귀찮으시니까 밑에 실어놨으니까 해설을 꼭 가리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학원 소개를 제가 좀 실어놨는데 뭐 간략하게 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통신설비뿐만 아니라 뭐 전기까지도 다 전기전자까지도 다 하고 있는 학원이고 어떻게 자 학원 이미지 중에 뭐 학원 상담실이에요. 상담실이고 자 강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 둘 세 개를 찍어 올려드렸지만 뭐 강의실은 더 있습니다. 더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 학원 3층 4층에 저희 강의실이 있어서 3층 강의실이고요. 자 이 강의실은 메인으로 여러분들 통신설비 기능장이 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실기할 때도 이 강의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강의실은 4층에 있는 강의실이고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 당연히 메인으로 씁니다. 그래서 메인 강의실이 2개가 될 거예요. 실기하실 때는. 실기하실 때는 메인 강의실이 2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쪽은 이제 서브 강의실로 통신설비 기능장분들 실기하실 때 부족할 때 이 강의실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 메인 강의실인데 서브로 우리 통신설비 기능장분들 공간 부족하실까봐 이 부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실기에 대해서 뭐 필기만 하는데 실기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자 학원에 뭐 가지고 있는 장비들 뭐 다 실 수는 없고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OTDR 융착기 뭐 드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몇 세트 갖다 놓고 여러분들 연습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광장비들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스코프부터 해서 여러분들 전원 공급기 그리고 주파수 카운터 레벨 미터 뭐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필기 일단 합격하셔야겠죠 당연히 필기 합격하고 나시면 실기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 그리고 라우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렉에다가 렉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자 렉뿐만 아니라 박스에도 보관되어 있어서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뭐 보시는 거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2900 시리즈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하실 때 각 시험장에 맞는 장비들 다 손대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00, 2800 뭐 스위치부터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실기도 2019년에는 조금은 변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실기 변경에 대한 안내는 조금 더 있다가 제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정보가 모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실기 변경 안내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대면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대방역, 지하철 1호선, 지옥철은 아니에요. 지하철 1호선 대방역에 3번 출구 나오면 이렇게 바로 코앞에 있어요. 어디 앞에? 다이소가 제일 잘 보여요. 다이소 건물 3층에 있어요. 그래서 역하고 접근성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는데도 편리하다라는 얘기예요. 미리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원에 뭐 주차장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학원 뒤편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자, 여기는 유료입니다. 유료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뭐 7시 반, 8시 이후 늦은 시간은 무료 개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일요일 같은 때 무료 개방이니까 이용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주차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자, 주차 무료는 아니지만 어디에 있느냐? 이쪽에 학원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 부분에 경부 제3녹지 공영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주차비가 되게 저렴하니까 학원 주차장 뭐 평일 시간에 오셨을 때 이용 못 하시는 분들, 자, 이쪽에 녹지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 혹시나 뭐 군인분들 중에서 뭐 공군분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쪽 길로 올라가시면 공군회관 있어요. 공군회관에 주차해 놓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고, 학원 주변에 주차하시면 딱지 끊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자, 2018년 4회차 자, 기출문제 중에서 4-5문제 저하고 같이 봤고요.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부족하지 않게 어떻게 통신설비 기능자 필기교재 자, 이론교재 여러분들 위해서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이론이나 실기나 저희 학원 오시면 아무래도 합격하시기 훨씬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 좋냐? 와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편, 기출편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만 사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자, 얘는 제껴버리고 얘만 보겠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둘 다 보세요. 둘 다 보시고, 자, 그리고 꼭 하나 기출편만 봐가지고 문제답 하실 분들 차라리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책 사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노력이 다 수포로 가잖아. 왜? 여기에 열심히 해설을 달아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게, 통신 분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 합격에 도움되시라고 실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딱 사서 얘는 버리고 얘 가지고 문제답만 하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제가 알면 되게 서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답 하지 마시고 제발 좀 공부 좀 같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에 또 뭐가 또 있네요. 어쨌거나 뭐 이런 강의가 여러분 합격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모바일까지도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강하시면 다 지원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 보시는데 불편함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공부하시는 방법부터 해서 학원 소개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뭐 도움이 안 되신 분들이 없겠죠, 당연히. 자, 도움이 안 되신 분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실기 때 뭐 필기는 독학을 하시는 분도 뭐 꽤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뭐 정보통신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독학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필기 아니면 실기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